안녕하세요. 말번 루터입니다. 오늘은 봄날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선생님이 쓰신 동백꽃이라는 작품입니다. 시골 마을의 한 청년과 처녀가 서툴게 주고받는 첫사랑의 감정을 담았습니다. 오해와 다툼 속에서도 피어나는 순수한 마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봄이 막 오른 강원도의 어느 시골 마을입니다. 논두길에는 동백꽃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장독대에는 햇살이 반짝입니다. 들판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산 기슭에는 노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20살이 간 넘은 소장농의 아들이었습니다. 순박하고 어수룩한 청년이었습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눈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논으로 나가 일을 했습니다. 이웃에는 점순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마름집 딸이었습니다. 청년과 나이가 비슷했고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점순이는 활발하고 명랑한 처녀였습니다. 요즘 들어 점순이가 자꾸 청년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논두길에서 마주치면 싱긋 웃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나면 말을 걸었습니다. 청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점순이 그 계집애가 또 눈짓을 한다. 뭔 수작일까? 하지만 청년은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삽자루를 들고 땅만 팠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도 제대로 마주 보지 못했습니다. 청년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마름집 딸이랑 어울리면 사람들 입방아가 얼마나 세겠냐. 소장농의 아들인 자신이 마름집 딸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버지께 피해가 갈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순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순이는 돌을 던지기도 하고 청년의 수탉을 놀리기도 했습니다. 관심을 끌려고 온갖 장난을 다 쳤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점순이의 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 계집애가 왜 나를 괴롭히는 걸까? 청년은 그저 귀찮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순이가 구운 감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먹어. 점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내밀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필요 없어. 점순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말 안 먹을 거야? 안 먹는다니까. 점순이는 서운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키우던 자랑스러운 수탉이 점순이네 수탉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점순이가 일부러 닭싸움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청년의 수탉은 깃털이 뽑히고 벼시 찢어져 반죽음이 되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청년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마름집 딸이니까 참아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며칠 뒤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일부러 닭싸움을 붙였습니다. 청년의 수탉은 또다시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하게 다쳤습니다. 점순이는 그걸 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에구, 내 닭은 맨날 얻어터지제? 청년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놈의 계집애, 내 닭이랑 나까지 우습게 아는갑다. 나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점순이는 계속해서 닭싸움을 시켰습니다. 청년의 수탉은 날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제는 닭장에서 나오는 것도 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자존심도 함께 짓밟히는 것 같았습니다. 엿새가 지나고 이래가 지났습니다. 청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꾸 내 닭을 괴롭히는 기야? 날 골려 먹으려는 게 분명해. 청년의 분노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닭싸움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청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홧김에 점순이네 마당으로 갔습니다. 그 잘난 수탉이 의기양양하게 마당을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수탉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수탉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큰일 났다. 마름집 닭을 죽여버렸으니 우리 아버지 소작은 어쩌나.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마름집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아버지는 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청년은 겁이 나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헤매며 걷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이 나쁜 놈. 점순이였습니다. 점순이가 청년을 뒤쫓아온 것입니다. 서란 말이야. 점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청년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점순이도 뒤쫓아왔습니다. 이 바보야. 멈춰. 청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발이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앞으로 고꾸라지며 굴렀습니다. 점순이도 미처 멈추지 못하고 함께 넘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산비탈을 대굴대굴 굴러 내려갔습니다. 나무 뿌리와 돌부리를 지나쳐 계속 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멈췄습니다. 그때 코끝에 알싸한 꽃내음이 스쳤습니다. 동백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노란 동백꽃밭에 파묻혔습니다. 정확히는 노란 생강나무 꽃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동백꽃이라 불렀습니다. 알싸하고 향긋한 그 내음새에 청년은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햇살이 꽃잎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청년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점순이가 바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점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얼굴이 동백꽃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바보야. 점순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바보야, 너. 청년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닭은 내가 준 콩 먹으러 갔다가 그런 거야. 점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닭을 지키려고 했는데 우리 닭이 먼저 덤빈 거야. 청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닭싸움도 내 닭을 지켜주려고 한 거야. 그런데 넌 날 나쁜 사람으로만 봤지. 점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년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점순이가 자신의 닭을 놀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정말 좋아서 그랬어. 점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자도 구워주고 말도 걸고 닭도 돌봐주고 다 너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야. 청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점순이의 모든 행동이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닭싸움도 장난도 모든 것이 청년만 그 마음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청년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부끄러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나는 몰랐어.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날 괴롭히는 줄만 알았어. 이 바보. 점순이가 울다 웃었습니다. 정말 바보야, 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동백꽃밭에 누워 있었습니다. 노란 꽃잎들이 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동백꽃 향이 진하게 퍼졌습니다. 알싸하고 달콤한 향기였습니다. 청년의 마음도 그때 처음 봄이 되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청년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 마음을 몰라봐서.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점순이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청년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점순이의 눈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청년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청년이 물었습니다. 뭘 어떻게? 같이 내려가면 되지. 점순이가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청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마을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등 뒤로 노란 동백꽃이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봄바람이 꽃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봄날의 오후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김유정의 동백꽃은 단순한 농촌 연애담이 아닙니다. 가난과 신분의 벽을 넘어 서툰 청춘이 오해 끝에 서로를 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독자는 점순이의 사랑을 알지만 청년만 끝까지 눈치를 채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 속에 담긴 해학과 따뜻함이 이 작품의 매력입니다. 닭싸움은 애정의 상징이자 오해의 원인이었습니다. 점순이는 사랑하는 청년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그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신분의 차이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동백꽃 향기는 사랑의 깨달음이자 성숙의 순간이었습니다. 알싸하고 향긋한 그 향기 속에서 청년은 비로소 진심을 알아차렸습니다. 웃음 속에 피어난 첫사랑의 향기. 그것이 바로 동백꽃의 진짜 의미입니다. 서툴고 어수룩하지만 순수한 사랑. 오해와 다툼 속에서도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아름다운 마음. 그것이 김유정 문학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봄날의 따뜻한 추억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벗 루터였습니다.